안녕하세요. 모니부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체결가 강의해 주실 텐데요. 사실 실제로 API로 뭘 만들다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어떤 종목에 오늘의 시세를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을 등록을 해 놓기만 하면은 네, 그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짜실 때는 이제 퀄이 이제 뭐 1305나 뭐 이런 것들 요청하는 거를 계속 요청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 50개 내려주는 그 TR. 예, 예. 주로 이제 쿼리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쿼리를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을 등록시켜 놓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시세를 내려주기 때문에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TR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강의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뭐 실제로 제일 많이 무시하고 있는 그, 저기 뭐지? 그 쿼리는 아니고 리얼 중에 하나죠. 근데 뭐 한 번 배워놓으시면 여기서 헤어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오프라인 강의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걸 물어보세요. 주로 이제 쿼리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 이유는 뭐냐면, 어, 데이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냥 쿼리로 받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짜시는 분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 쿼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그냥 손쉽게 증권사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어떤 한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일단 콜이라는 게 3초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증권사에서 막아놓은 게 약 한 3초 정도 되는데 그 이제 그러면 그 3초를 피하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식 종목에 종목 수를 줄여서 2,800개 종목 중에 줄여서 100개만 내가 감시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100개 종목만. 그러면 100개 종목의 현재가를 만약에 쿼리로 가져온다 그러면 300초가 되겠죠. 한 번 쭉 다 가져오는데. 1305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300초가 걸리죠. 그러면 분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냐면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한 번 현재가를 받아오는데 5분이 걸려요. 그 5분 정도 용인할 수 있다. 나는 30분 데이터 갖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요청했을 때 스타팅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목을 가져오는 게 5분 후의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종목의 가격을 동시에 보고 싶은데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쿼리의 그 딜레이 때문에 3초를 딜레이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쿼리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증권사에서 그 쿼리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어, 그 낯설은 리얼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라는 건데요.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도 쿼리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준비해서 주는데 서버가 되게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버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서비스를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API에 100명이 붙었다고 치면 자꾸 쿼리를 요청하면 100명 붙은 것 갖고는 안 되니까 하드웨어를 늘리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늘리는 게 아니 그럼 돈 버는 증권사가 늘려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기한 요청해가지고 자, 서버 좀 늘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멍구리님 무슨 소리 바로 돌아옵니까? 얼마 버니? 바로 이게 멍구리님도 회사에서 PC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퇴짜 맞기 흔하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도 요구지만 일단은 그렇게 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짜면 나한테도 별로 안 좋고 증권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그냥 주는 데이터 받아서 내가 가공해서 쓰는 게 제일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증권사에서 API에 붙어 있는 사람이 이 정도니까 3초 제한을 걸었는데 만약에 사람이 더 늘어나면 어떡할까요?
장비를 늘릴까요? 5초로 늘릴까요? 제한을.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뭐 돈이 안 되면은 제한 시간을 좀 텀을 그렇죠. 길게 그게 더 하겠죠. 쉽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쿼리를 이용해서 짜는 건 가능한 한 줄이는 게 나한테도 좋아요. 만약에 그 5초로 늘려놓으면 지금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놨는데 5초마다 하면 알고리즘이 뒤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미리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쿼리를 이용하지 말고 실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처리하는 게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뭐 한번 보셔놓으면은 뭐 비슷합니다. 처음 그 쿼리 하는 거랑 리얼 데이터랑 받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강의 잘 들으시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이제 같아요. 행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쿼리를 통해서 나는 분데이터를 하니까 그걸로 통해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분명히 그 프로그램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모든 증권사가 그냥 특별히 제약 없이 내려주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중에 하나가 어드바이즈 리얼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종목 코드만 넣어주면 실시간 체결 정보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 강의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제 그게 다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냥 종목 코드 넣어주면 이때부터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날라옵니다. 이베스트의 경우에 이제 코스피 언더바 리얼이라고 했던 게 이제 S3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리얼에 S3 한글 S3라고 돼 있고 코스피 체결이 있고 코스닥 체결은 이제 K3로 돼 있거든요. 위에 있겠죠? 어디 있나? K3 코스닥 체결 여기 이제 체결 정보가 있는데 이 체결 정보만 갖고 보시면 일봉이나 뭐 분봉이나 이런 걸 다 구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코드만 잠깐 몇 개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그 쿼리의 악몽에서 해결될 수 있기도 해요. 쿼리 그 악몽이 3초 이후에 그 데이터를 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당장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3초 뒤에 가격이라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체결 강도 이런 것도 같이 체결될 때마다 날라오기 때문에 나름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죠. 업틱이냐 다운틱이냐 위로 매수했냐 아래로 매도한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라는 게 이제 제 그 경험적인 얘기고 뭐 여기는 이제 API 샘플로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 정보라는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추가해 놓으면 이 데이터가 계속 체결된 게 나올 거예요. 오늘 역시 쉬는 날이고 뭐 이게 아니어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실 리가 없죠.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한 한 이 체결 데이터를 쓰시고 이걸 많이 활용하셔라. S3, K3 이게 가장 뭐라 그럴까 내 컴퓨터의 부하도 줄이고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쿼리는 웬만하면 쓰지 않으시는 게 이제 좋다는 게 이제 제 의견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 한번 볼까요? 뭐 코드를 해봐야 이제 너무 간단해서 이게 S3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즈 한번 딱 이렇게 해주면 종목 코드 넣어주고 어드바이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날라와서 리조트에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체결 시간, 단축 코드, 현재가, 체결량 여기서 보신 대로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지금 머니버님은 그렇게 4개만 네 개만 쓴 거죠.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적인 뭐 매도 호가 받고 싶다 아니면 네. 거래량 뭐 누적한 거래량을 받고 싶다 네. 뭐 체결량은 그 틱에 체결된 그 체결된 양이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기서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시가 시간, 고가 시간 이런 게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언제 고가를 찍었는지, 고가가 얼마였는지도 같이 주거든요. 체결 때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보도 꽤 유용한 정보예요. 저게 만약에 안 주면 예, 예. 문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저거 이제 일봉으로 쿼리를 한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많이 쓰니까 예,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 이베스트 API의 특징이 데이터를 줄 때 굉장히 성의 있게 준다. 그러니까 예. 보통 이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쓰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예. 저 구성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이거 나는 안 쓰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거 어디다 쓰시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내지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하시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이런 트레이딩 하지 않았습니까? 피봇이라고? 아시긴 아시는데 쓰지는 않으시죠? 뭐 차트에 보면은 피봇 피봇 있죠. 예, 지지정 할 때 네. 뭐 한때 뭐 많이 피봇, 처음 했을 때 네. 많이 피봇 봤던 뭐로 만들어요? 것이죠. 피봇 고점과 저점의 그걸로 만들지 않았나요? 아, 하도 기억이 오래 옛날이라서. 맞아요. 고점과 저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따라왔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이용해서 어떤 레인지 트레이딩 가능하게 했던 그 옛날 데이터들의 냄새가 나긴 해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전일 것도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전일 대비 이런 거 갖고 유추할 수 있거든요. 전일 고가 적금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중간에 항상 시장에 이런 거죠. 우리 뭐 9시 개장 시간과 맞춰서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뭐 불미스럽게 중간에 꺼졌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 체결량을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뭔가 쿼리를 날려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또 누적 체결 건수를 또 같이 준단 말이에요. 해당 체결에 대한 거래량 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이 아침 개장 시장에 해서 지금까지 몇 건이 체결됐고 거래량은 얼마였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그런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꽤 쓸만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여기 또 웃기는 게 호가도 또 줍니다. 호가도. 매도 호가, 매수 호가. 마지막 호가겠죠.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그 호가, 10호가. 그걸 다 주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호가는 주죠. 꽤 괜찮은 정보입니다.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전략만 잘 짜면 꽤 많아요. 이거만 갖고도. 네. 만들 수 있는 전략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체결 정보를 이용하시라. 거래소는 S3 이용을 하고 코스닥은 코스닥 종목 같은 K3 경우는 언더바. 예, K3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서 어드바이즈 리얼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종목 코드만 해서 예. 넣어주기만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 코드만 넣어주면 예, 종목 코드를 쭉 이어서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은 계속 데이터를 줍니다. 예. 네, 데이터를 줍니다. 종목 코드에 따라서 코드 하나죠.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심플합니다. 그냥 클래스 만들어 놓고 어드바이즈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제 혹시 나중에 추가할 때 대비해서 이제 add 코드 함수 만들고 또 이제 삭제할 수 있는 remove 코드 할 수 있는 함수 하나 만들고 클래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정말로 저거 잘 사용하시면은 유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add 코드와 remove 코드는 별게 아니고 여기 매번 보시다시피 이 버튼을 누르면 add 코드가 실행이 되고 예. 제거를 누르면 remove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 이제 Qt 프로그램을 옛날에 처음 하시는 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add 코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아무도 얘를 호출하지 않는데 얘를 호출하는 게 프로그램 내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호출하냐?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버튼이 눌리면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에서 얘를 호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add 코드는 버튼이 누르면 온다. 저건 어디 써 있느냐? 그 UI 파일 있지 않습니까? UI 파일 보면 add 코드가 거의 적혀 있어요. 그래서 UI 파일을 보시면 이게 눌리면 일로 호출되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UI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네. 이 강의 초반에 그 머니보님께서 파일 여시고 PyQt 실행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하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도 그 실시간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코드는 짧지만 은근히 또 많이 안 사용하는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사용하면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TR에 대해서 오늘 강의해 주셨습니다. 원희버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